이것은 안전한 오픈클러 설치 가이드입니다. 현재 42,000개가 넘는 오픈클러 인스턴스가 공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인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맷이고 이 영상에서는 오픈클러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설치하는 경우든 이미 실행 중인 상태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싶은 경우든 모두 해당됩니다. 이 영상은 두 경우 모두 다룹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오픈클로우를 24/7 자체 보안 서버에 구축해 지출 한도, 권한 제어, 자격 증명 관리까지 완비하게 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세부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픈클로우는 여러분의 서버에서 실행되는 개인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여러분은 텔레그램, 왓츠앱 또는 다른 메신저 앱을 통해 오픈클로우와 대화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명령어 실행, 파일 읽기 및 쓰기, 대신 메시지 보내기, 웹브라우징, 심지어 전화를 걸어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강력함이 바로 오픈클로우의 유용함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점이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픈클로우 사용자의 봇은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받은 후 전체 파일 시스템을 그룹 채팅에 덤프한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들은 봇이 밤새 제시도 루프에 빠져 수백 달러의 API 요금이 청구된 것을 아침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클로우 팀 자체에서도 이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실행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 방식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 제한되고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오픈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이 방법은 무료이고 시작하기 쉽지만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개인 파일, 브라우저 기록, 비밀번호, SSH 키 등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속거나 잘못 설정되면 그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Cloudflare, Workers, Railway 등입니다. 이 방법은 격리가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정이 더 기술적이고 초보자에게는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VPS, 즉 가상사설 서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분만의 독립된 머신입니다. 여기서 에이전트가 실행되고 여러분의 개인 컴퓨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픈클로우가 무언가를 망가뜨리면 백업에서 복구하거나 그냥 서버를 완전히 초기화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는 전혀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이 방식은 격리, 컨테인먼트, 그리고 복구 가능성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허스팅글 VPS를 추천합니다. Docker를 이용한 원클릭 오픈클라우드 배포 템플릿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을 사용하거나 코드를 한 줄도 작성하지 않고도 봇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보안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좋아요, 이제 서버를 설정해 봅시다. 구매 과정을 빠르게 안내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하면 진행 중인 모든 프로모션에 추가로 허스팅글 VPS 요금제에서 10%를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클로우라고 표시되어 있고 VPS 요금제를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오픈클로우에는 KVM2 요금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려면 그냥 배포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는 페이지는 장바구니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VPS 등록 기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달, 12개월 또는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쿠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2개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2개월을 선택하면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가격이 할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24개월과 12개월 요금제 모두 월 요금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옵션을 선택한 후 계속 진행하세요. 페이지를 더 내려보면 이미 연결된 사용 가능한 LLM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접 LLM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 옵션은 꺼서 비용을 조금 아끼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더 내려가면 일일 자동 백업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픈클로우는 자체 서버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일일 백업을 통해 어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달러만 투자하면 강력한 실행 취소 버튼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옵션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위치는 본인에게 가장 지연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미국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보스턴이 가장 좋으니 그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쳤으면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계정을 등록하세요. Google, GitHub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청구지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해 주문을 완료하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격 증명을 다루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호스팅어의 오픈클러 설정 페이지인데요. 참고로 시청 시점에 따라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호스팅어는 이 페이지를 자주 업데이트하므로 입력란 순서가 바뀌거나 다른 항목이 추가됐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더라도 지금 제가 사용한 항목들은 모두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오픈클러 게이트웨이 토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체 오픈클러 설정에 대한 마스터키입니다. 이 토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의 대시보드와 무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토큰을 확인한 뒤 비밀번호 관리자에 저장하세요. 저는 널드패스를 추천하고 설명란에 관련 링크도 있습니다. 이 토큰을 채팅에 붙여넣지 말고 스크린샷을 찍지도 말고 아무 텍스트 파일에나 남겨두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면 가장 큰 보안 실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꼭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허스팅걸가 자동으로 해주는 일 중 하나입니다. 게이트웨이 인증이 미리 구성되어 있고 포트도 잘 알려진 기본값 대신 무작위로 설정됩니다. 자동화된 스캐너가 여러분의 설정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허스팅걸을 사용하면 이미 노출된 42,000개의 인스턴스보다 더 안전한 셈입니다. 만약 이 게이트웨이 토큰이 노출된다면 즉시 재생성해야 하며 영상 마지막에 그 방법과 백업에서 보관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LLM을 위한 API 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픈클러의 두뇌를 제공합니다. 허스팅걸는 기본적으로 LLM을 위한 몇 가지 필드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다른 것들도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저는 Anthropic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LLM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Claude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LLM의 링크를 복사해서 새 탭에서 방문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 정정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Anthropic의 현재 링크는 여기 나와 있는 console, Anthropic.com이 아니라 platform, Claude.com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Claude를 예시로 과정을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LLM들도 절차는 비슷합니다. 제공된 링크에 접속하면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하세요. Claude에서는 이름을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용할 계정 유형을 선택하세요. 저는 개인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API 크레딧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크레딧 구매를 클릭해 봅시다. 최소 $5 이상의 크레딧을 충전해야 하지만 저는 최소 $40 정도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오픈 클라우드의 초기 설정 과정이 토큰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설정 도중에 크레딧이 부족하거나 속도 제한에 걸리면 에러 메시지 없이 에이전트가 응답을 멈추게 됩니다. $5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를 사용하면 이 단계로 등급이 올라가서 속도 제한이 늘어나고 전체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5를 $40로 바꾸고 결제 주소를 입력한 뒤 결제를 완료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아마 이런 식의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비용 제한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재정적 안전장치입니다. 왼쪽에서 관리로 내려가서 제한을 클릭한 다음 지출 한도까지 스크롤합니다. 여기에서 계정에서 얼마까지 지출할지 월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기치 않은 초과 지출을 막기 위해 $100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한도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결제 페이지에서 자동 충전을 비활성화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수정을 클릭해서 자동 충전을 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PI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합니다. 크레딧이 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재정적 통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API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꺼두겠습니다. 이제 API 키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관리 아래에 있는 API 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키 생성을 클릭합니다. 키의 이름을 지정하세요. 저는 제 키를 오픈클로우라고 부르고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API 키가 표시됩니다. 이 키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키는 한 번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에 저장해 두는 것이 꽤 좋은 방법입니다. 오픈콜러 게이트웨이 토큰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상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 키를 흐리게 처리한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키를 받았으니 Hostinger OpenClaw 설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Anthropic API 키 입력란에 우리의 키를 붙여넣으세요. 또는 다른 LLM을 사용 중이라면 해당 입력란에 키를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키를 붙여넣었으면 페이지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배포 Deploy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Hostinger 내의 Docker Manager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설문조사가 나타나지만 건너뛸 수 있으니 아래로 스크롤해서 건너뛰기 스카이피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을 보면 프로젝트가 현재 배포 중임을 알려주는 회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녹색 체크 표시와 함께 실행 중, running이라고 표시되면 대시보드에 접속해서 처음으로 우리 봇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픈콜러가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Docker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있는 포트 번호 링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서 Overview 개요를 클릭하면 개요 페이지 상단에 오픈콜러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전에 게이트웨이 토큰을 아직 저장하지 않았다면 여기 게이트웨이 토큰 버튼을 눌러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장해 두셨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토큰 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으니 오픈클러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큰을 붙여놓고 로그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픈클러 게이트웨이의 대시보드 채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연결 상태가 보완되지 않음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HTTPS가 아니라 HTTP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게이트웨이 토큰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 부분을 리버스 프록시 뒤에 두거나 테일스케어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가이드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대시보드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면 기기와 VPS 사이에 VPN을 사용하면 HTTP 연결이라도 암호화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ordVPN을 사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컨트롤 아래에서 Overview 개요를 클릭하세요. 오른쪽에서 스냅샷을 보면 상태가 OK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면 게이트웨이 상태가 Health OK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제 채팅 페이지로 돌아가서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채팅 박스에 Hello라고 입력해보죠. 오픈클러에는 Bootstrap MD라는 파일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본질적으로 오픈클러가 여러분에게 일련의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입니다.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앞으로 함께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제게 이름을 지어줄래? 아니면 함께 하나 정해볼까요? 이 과정은 꽤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세 개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질문에 차례로 답해보세요. 몇 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봇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Bootstrap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이제 더 대화를 나누기 전에 간단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봇이 갑자기 응답을 멈춘다면 가장 흔한 원인은 API 크레딧이 소진되었거나 LLM의 속도 제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LLM의 대시보드를 확인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잠가 보겠습니다. 이 설정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지만 하나하나 모두 중요합니다. 오픈클러는 문서의 전용 보안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멋진 부분이 나옵니다. 이 URL을 복사한 다음 오픈클러의 채팅창에 붙여넣고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구현하고 검증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단 한 가지 예외로 Allow Insecure Auth는 True로 두세요. 이제 전송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봇이 보안 문서를 검토하면서 자체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게이트웨이를 재시작할 때 잠깐 연결 끊김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응답하면 그 보안 페이지에서 적용된 모든 변경사항 목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다음으로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하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대신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항상 먼저 초안을 보여주고 보내기 전에 내 허락을 받으라고 지시하세요.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는 항상 나에게 먼저 확인받으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요청을 하기 전에도 항상 나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특정 목적에 맞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세요. 이제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설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API 측에서 지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오픈콜러 측에서도 안전장치를 설정해 봅시다. 제시도 횟수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이 3번 실패하면 중단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 시간 제한도 줄 수 있습니다. 작업이 무한정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인 여러분은 첫 주 동안 반드시 매일 LLM 사용 대시보드를 확인해서 정확히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설정에 큰 변화를 줄 계획이 있을 때마다 VPS에 스냅샷을 찍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봇이 스스로 설정을 업데이트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호스트와 도커 매니저로 돌아가서 백업 및 모니터링으로 이동한 다음 스냅샷 및 백업을 클릭하세요. 이미 일일 백업을 설정해 두었으니 자동으로 실행되지만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스냅샷 생성을 클릭하면 수동으로 스냅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성을 확인하려면 생성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잠시 후 스냅샷 목록에 새로 생성된 스냅샷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설정 변경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복원 버튼을 클릭해서 VPS 설정의 마지막 정상 버전으로 간단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픈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를 클릭한 다음 개요에서 기본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다른 LLM 제공업체를 API로 연결하면 사용 가능한 모델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제 모델 선택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보안 결정입니다. 클라우드오프스와 같은 대형 모델은 프롬프트 인젝션에 훨씬 더 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작고 저렴한 모델은 훨씬 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따라서 실제 권한이 있는 봇, 특히 웹 브라우징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고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보안 구성이 완료되었으니 메시징 앱을 연결해서 실제로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픈클러 채팅에서 예를 들어 텔레그램을 설정해 봅시다. 채팅에서 몇 가지 안내 메시지가 돌아올 텐데 여러분의 메시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안내 내용은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먼저 텔레그램에서 botfather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아래 설명란에 botfather와 자동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또는 텔레그램에서 atbotfather 검색한 후 클릭해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 스타트를 클릭한 다음 새봇 뉴버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봇의 이름을 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제 봇을 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봇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사용자 이름은 텔레그램 생태계에서 고유해야 하며 반드시 bot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봇을 Tony the Wonderbot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새 봇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링크와 봇 API 토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온 다른 토큰들과 마찬가지로 이 토큰도 비밀번호와 같은 이 안전한 곳에 저장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계속 진행해서 저는 그 토큰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픈클러 게이트웨이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붙여넣으세요. 잠시 후 텔레그램이 연결되었고 DM 정책이 페어링 모드로 설정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텔레그램 봇을 통해 우리 텔레그램 아이디와 오픈클러 간의 연결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텔레그램으로 돌아가서 봇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대화를 시작하면 텔레그램 사용자 아이디와 페어링 코드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 전체를 복사한 다음 다시 오픈클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그 메시지 전체를 붙여넣고 전송하세요. 잠시 후 이제 아이디가 페어링 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시 텔레그램으로 돌아가서 인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봇이 우리에게 응답했습니다. 오픈콜러 대시보드에서 다시 확인해보면 여기서도 똑같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이 게이트웨이 대시보드에 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봇과 대화하려면 어디서든 텔레그램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사실 오픈콜러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텔레그램 사용자 아이디가 허용 목록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DM 페어링 정책입니다. 승인된 연락처만이 당신의 봇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텔레그램 계정이 승인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봇을 찾아도 봇은 무시하죠. 메딕스 미디어 팀의 댄에게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봇이 그를 무시하더군요. 중요한 건 오픈클로우 보안 실패의 대부분은 복잡한 해킹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봇에 메시지를 보내고 봇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어링 모드 이런 일을 막아줍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나중에 AI 제공업체나 다른 API 키를 추가하고 싶다면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API 키를 오픈콜러 채팅창에 붙여넣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대화 기록 파일에 키가 저장되어 디스크에 남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서버에 접근하게 되면 그 키들은 그냥 평문으로 거기 남아있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호스팅이나 도커 매니저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환경 변수 섹션으로 이동한 다음 해당 섹션을 열고 환경 변수 추가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API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pen Weather Map API 키와 같이 입력하고 값 필드에 API 키를 붙여넣으세요. 그런 다음 저장하고 배포를 클릭하세요. 환경 변수는 비밀 정보를 채팅 로그나 설정 파일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오픈클로우 보안 문서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배포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작은 로딩 표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텔레그램을 열고 봇에게 환경 변수에 새 키를 추가했다고 간단히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봇에게 테스트해보라고 요청하세요. 여기에서 저는 바르셀로나의 일기예보를 성공적으로 받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봇이 실행되고 있으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픈클로우에는 클로휴브라는 스킬,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게 됩니다. 보안 연구원들은 클로휴브에서 300개가 넘는 악성 스킬을 발견했으며 대부분은 API 키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검토된 모든 스킬의 거의 절반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클로합 AI에서 직접 스킬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am here처럼요. 또는 텔레그램에서 슬래시와 클로합을 입력하면 검색, 설치, 업데이트, 설치된, 목록 확인, 새로운 스킬 게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추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목록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드는 스킬을 찾으면 오픈콜러에게 설치해달라고 간단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합에는 이제 바이러스 토탈 스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클로합에서 직접 스킬 페이지에서 보안 보고서를 확인한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텔레그램에서는 봇에게 옵션 1번의 코드와 보안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상한 점이 있는지 알려주라고 간단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대신 스킬을 감사해 줄 수 있고 여기서 그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이르스토롤 이 일을 수상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이 스킬을 살펴보면 단순히 프롬프트 문서일 뿐이며 프롬프트 안에 특별히 악의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권한, 예를 들어 메모 작성 스킬에서 네트워크 접근 권한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마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면 봇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오픈클로우에는 약 50개의 번들 스킬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시스템에 필요한 도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로드된다는 것입니다. 활성화되는 항목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다면 설정 파일에서 대기 목록을 사용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었고 연결되었으며 설정도 마쳤습니다. 이제 한번 망가뜨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복구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클로우에는 내장된 보안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해 봅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보안 감사를 실행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에서 읽기 전용 검사를 실행해도 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 포트, 방화벽 상태 등과 같은 항목들입니다.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감사가 끝나면 발견한 내용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여기서 제어 UI가 보안이 취약한 HTTP 인증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브라우저를 통해 게이트웨이 대시보드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허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ordVPN과 같은 VPN을 사용하면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그룹 명령어 문제도 감지했지만 이 시스템에는 연결된 그룹이 없으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보안 감사 후에도 복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발견된 특정 문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승인 게이트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를 일부러 깨뜨려 보겠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작업을 보세게 시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딕스 미디어의 사이먼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죠. 그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세요. 연락처 정보 없이 그와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웹 검색 기능이 없다고 하면서 약간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설정하고 싶은 기능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봇이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승인용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정확한 예시입니다. 봇이 그냥 무작정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봇은 스스로 모든 걸 처리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설정한 승인 절차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사이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진 마세요. 동료 중 한 명이나 본인이 가진 더미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먼은 더 이상 이메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상 정지 장치는 무엇인가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Hostinger Docker Manager로 돌아가서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전체 VPS를 중지하려면 스톱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채팅에서 봇에게 모든 작업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LLM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키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세요. 그러면 봇은 즉시 AI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됩니다. 서버가 계속 실행 중이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약 게이트웨이 토큰이 유출되어 누군가가 그것을 손에 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자격 증명이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린다고 했으니 지금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Docker 매니저에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열고 오픈클로 프로젝트에서 관리 매니지를 클릭하세요.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환경 environment 섹션을 열고 오픈클로 게이트웨이 토큰을 찾으세요. 여기서 값을 새로운 임의의 문자열로 변경하거나 생성기를 사용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마쳤으면 컨테이너를 다시 배포하고 VPS를 재시작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전 토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접근이 차단됩니다. 새 토큰은 비밀번호 관리자에 저장하세요. 만약 LLM API 키가 유출되어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새로운 키를 만드세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전 키를 삭제하고 새 키를 만든 다음 그 키를 허스팅글의 환경 변수 섹션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격 증명이 노출됐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노출됐다고 생각하세요. 키를 교체하는 데는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봇을 처리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봇이 서버를 잘못 설정하거나 잘못된 스킬이 환경을 망치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럴 때를 대비해 백업이 있는 겁니다. 백업 및 모니터링으로 이동해서 스냅샷 및 백업을 클릭하세요. 가장 최근의 정상적인 백업이나 스냅샷을 찾아서 그 시점으로 복원하세요. 우리가 가입할 때 1단계에서 1일 자동 백업을 켜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오픈클로는 그 날짜의 상태로 정확히 복원될 것입니다. 대시보드에 접근하려면 게이트웨이 토큰을 다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제 오픈클로에 바로 연결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이메일, 모든 은행 또는 금융서비스,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자입니다. 우선 텔레그램부터 시작하고 여기저기 스킬을 하나둘 추가해보세요. 환경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점차 확장하세요. 오픈클로는 업데이트가 잦으니 문서를 확인하거나 봇에게 직접 업데이트를 요청하세요. 지출 한도와 권한 및 인증 관리가 적용되어 연중 무휴 보안 서버에서 작동하는 오픈클로 봇이 완성되었습니다. 호스팅이나 VPS에 가입할 때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하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